안녕하세요. 월인 청강 신사주학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간지론 사주 분석 순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주를 분석할 때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순서를 정해서 연습할 필요도 있다. 간지론 간명법 첫 번째는 음양의 조화를 살펴야 한다. 사주 팔자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지를 살펴라. 사주 전체가 순양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순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사주가 음양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오행에 없는 것과 육친에 없는 것을 본다. 사주에 없는 오행이나 육친으로 인하여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강한 오행과 육친을 살피는 것이다. 사주에 강한 오행과 육친으로 인하여 무엇을 무기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파악한다. 네 번째는 금묘와 실로 사주의 육친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구조를 살피는 것이다. 육친이 배치되어 있는 모양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사주팔자라고 하겠다. 육친이 어느 육친과 동주하고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양을 알아볼 수가 있다. 육친의 위치에 따른 설명이 곧 사주풀이가 되는 것이 간지론 금묘화실 판단법이라고 하겠다. 다섯 번째, 공망이 사주에 있는지 있다면 어느 자리에 있고 어느 육친이 공망이 되었는지가 중요하다. 공망이 있어도 공망의 성질에 따라서 육친을 사용하면 된다. 여섯 번째, 사주팔자에 없어도 지장간에 오행이나 육친이 있다면 작게라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잘 살펴야 한다. 지장간에 있는 육친을 모두 같이 판단하면 안 되고 힘의 강약을 잘 살펴야 한다. 또한 어느 시기에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일곱 번째, 사주의 부족한 부분을 대운과 세운에서 보충해 주는지를 보고 사주의 강한 육친을 사용할 수 있는 운이 오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사주팔자도 중요하지만 대운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강한 재성을 가지고 있어도 대운이 비겁으로 가고 있다면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주에 관성이 있고 인성이 없는데 대운에서 인성운이 온다면 있는 것처럼 20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 사주에서 식상이나 재성 그리고 관성을 어떤 글자로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 간지로는 22간지를 해석하는 학문이다. 목을 관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격용론과는 달리 간지로는 관성이 간목인지, 을목인지, 임목인지, 묘목인지, 진의 지장간, 을목인지에 따라서 해석이 모두 달라진다. 글자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하여 물상을 대입할 수 있다면 최상이라고 하겠다. 아홉 번째, 간섭인자를 살펴야 한다. 합, 충, 형이 사주에 있는지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보고 해석에 참고를 해야 한다. 간섭인자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생긴다. 간섭인자는 사주풀이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열 번째, 12운성으로 재성과 관성을 파악하는데 대운과 세운에 대입하여 보는 것이 중요하다. 대운이나 세운이 육친으로 무슨 운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사용하는 재성이나 관성이 대운이나 세운의 12운성으로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사주에 있는 중요한 육친의 사용 여부는 대운과 세운에 대입하여 12운성으로 판단한다. 11번째, 진, 술, 축, 미가 사주에 있는지를 보고 주변에 어느 육친이 피해를 입는지 살펴라. 그리고 대운과 세운에서 오는 진, 술, 축, 미운을 해석하는데 인묘작용이 매우 중요하다. 대운의 인묘작용을 통해서 사주에 어떤 육친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또한 인묘를 방해하는 글자가 있는지도 살펴야 하겠다. 사주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사주 간명법은 격용론입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격구경심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천년 사주 간명법 간지론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후회 없는 현명한 사주 공부를 위하여 신중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